진짜 꿈의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어요. 여기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6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전부인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만류하기에 바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들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찐감동 TV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 와서 거주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32년간 살면서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아시아권 여행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는 동안 저는 저의 일을 사랑했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는 미국과 미국 사람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회사라 근무 환경도 좋았죠. 뉴욕에 살면서 제가 가졌던 불만은 물가가 비싸다는 것 그것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저는 주로 회사에서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냈었고 프랑스, 이탈리아를 주로 출장 다녔어요. 출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미국에서 사는 게 편하다였을 정도였어요. 저에게 프랑스, 이탈리아의 문화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초면에 친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비흡연자로서 불쾌했어요. 특히 프랑스는 파업이 빈번하여 철도를 비롯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적도 많았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살기엔 미국이 낫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았던 저였네요. 그리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같이 일한 적 있던 중국인 동료 때문이었어요. 대화할 때 목소리가 컸고 마감 기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사건으로는 제 사적인 업무에 관해서까지 관여를 하는데 그 행위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중국 사람으로 인해 아시아 전체 국가에 대한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휴가 때라도 절대 아시아권으로는 안 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런 저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찾아오게 된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한국 지사로 6개월간 발령을 받은 거예요.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 발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뉴욕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다. 혼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의 저의 침울한 모습은 아직도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어요. 발령 결정이 난 뒤에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한국으로 입국한 첫날 인천공항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너무 기대가 없었던 탓이었을까요? 공항의 크기에 놀랐고 최신식 시설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깨끗했죠. 특히 화장실이 참 깔끔하더군요. 그래서 참 인상 깊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올 때의 교통수단도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그때 공항 철도를 이용했는데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철도를 이용하기까지 전혀 불편함이 없었네요. 인천공항과 철도가 연결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함도 제가 인천공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영어 서비스는 또 왜 그렇게 다 잘 되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종 미국에서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절 보러 놀러 오곤 하는데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천공항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방문의 시작과 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첫인상이 이렇게 좋았지만 서울 시내는 어떠할까? 공항철도를 타고 오는 동안 상상해봤을 때 공항만 좋은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너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나요? 하지만 서울 시내의 첫인상 또한 좋았습니다. 좋았다 못해 훌륭했어요. 깔끔한 도로, 쾌적한 공기, 영어로 표기된 장소들. 어느 곳을 가도 이질감 없고 불편함 없이 참 편하고 신기했어요. 제가 상상하던 불편할 거란 생각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경험한 낯선 도시 서울의 모습에 긴장감이 확 풀리더라고요. 머나먼 미국 땅에서 벗어나 서울에 도착한 첫날, 임시 숙소 앞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한국인 문화에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출근 첫날부터 좋았어요. 특히 일할 때 저랑 빨리빨리의 문화는 정말 잘 맞았어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한국인들의 습관 덕분에 시간이 절약되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느낌이었고, 이래서 한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체감할 수 있었답니다. 서울 시내 관광 또한 참 인상적이었어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광화문역을 출발하여 명동, 동대문, 창경궁, 창덕궁을 둘러보는 코스였는데 한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판타지 게임에 있는 듯한 고즈넉한 궁궐 담 너머로 최신의 빌딩 숲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말 서울 곳곳에 과거부터 현대의 모습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이에요. 회사와의 접근성이 좋기도 하지만 제 눈엔 가장 한국적이기도 한 곳으로 이국적인 풍경임에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가을에 가면 단풍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죠.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도 놀라운데 덕수궁 내에는 전통 건축물과 서양식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미국인 눈에는 참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틈틈이 관광을 하며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한국에 대한 편견 또한 희미해질 때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손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그때 근처에서 식사하던 한국 남자가 신속하게 다가오더니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체구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모습의 의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죠. 그 남자는 인공호흡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119에 전화를 하라고 지시했고 한 사람은 119에 전화하고 다른 한 분은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 그 환자 한 분을 위해 주변에서 식사하던 사람들 모두 몰려들어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대단했죠. 히어로들이잖아요. 한국엔 이런 히어로들이 많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비교가 되었어요. 한국엔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점이 한국에 살면서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공호흡을 도와준 남자분은 군대에서 이런 응급처치를 배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온다는 것에 놀랐고 다시 한 번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반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그러면 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인공호흡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인상 깊었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 쓰러진 분에게 도움을 주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했고 한국인이라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 남자는 별일 아니라며 본인이 나서지 않았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정문화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정이었던 거구나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타지 생활한다고 팀원분이 식사할 때마다 챙겨주고 맛있는 간식은 본인 먹을 것만 사오지 않고 제 것도 사와서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았죠.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거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생활은 괜찮냐며 안부를 물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미국에 사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뭐라 말해줘야 할지 어떤 말로 설명해 주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한국 남자를 깊게 만나기 시작했을 땐 이미 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감동하였고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데이트는 항상 즐거웠어요. 한국 남자는 이렇게 자상한가요? 항상 어디를 가나 외국인인 제가 불편할까봐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 주었고 숙소 하나를 잡더라도 청결에 신경 쓰고 절 위해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좋았던 곳은 많았지만 그중 하나를 고르라면 한강에서의 피크닉은 잊지 못할 장소예요. 선선한 날 한강 데이트는 풍경이 한몫했죠. 그 사람이 더욱 멋져 보이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인 하면 매너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의 매너도 그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여자라서 더욱 배려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가끔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환경 탓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아주 좋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 차이 덕분에 더 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갈등이 생겨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멋진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이 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전 무려 10살 차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25살, 그 사람은 35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 차이죠. 한국에 발령이 나서 울었던 제가 6개월은 짧은 시간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모습이 겹치면서 미국 본사에 한국 근무 6개월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우습죠. 그렇게나 오기 싫었던 한국인데 6개월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더 있고 싶었습니다. 이런 멋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끝내 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정말 딱 6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가는 것 말고는 물리적인 거리상 헤어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았겠죠? 6개월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이 그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맡은 일들을 하는 동안 문득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이 나고 저에게 베풀어줬던 호의와 친절이 그리웠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아팠을 때 약도 챙겨주고 죽도 챙겨주고 했던 모습이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건지.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 깊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한국 음식도 입에 잘 맞았거든요. 김치찌개도 먹고 싶었고 삼겹살도 너무 먹고 싶었고 왜 한인타운 가서 먹는 음식 맛은 서울에서의 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재회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각자의 일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결국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죠. 한국으로의 발령 6개월, 그리고 다시 미국 생활 6개월 만에 저는 미국에서의 모든 일상생활을 접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아권 나라에 대해 얼마나 좋지 않게 생각했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단단히 미쳤다. 얼마 못 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텐데. 뭐 하러 섣불리 그런 결정을 내리냐 엄청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의 삶, 직장을 버리고 한국행이라는 엄청난 결심을 남자친구가 응원해줬습니다. 항상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고도요.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남자친구와 그동안 쌓은 신뢰로 한국행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7년째 한국 생활 중입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고요. 결혼식조차 두 번을 하니 전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아줌마가 다 되었어요. 걱정 가득했던 가족들도 잘 사는 모습에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나 한국에 거주하는 저 때문에 가족들도 쉽게 한국에 올 수 있어 더 좋다고 해요. 새로운 직업도 찾았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예전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모두 한국 친구들 덕분이네요. 남편과의 금슬은 좋고요. 7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편은 잘해줍니다. 둘이 너무 행복해서 아직 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둘이 지내는 행복을 좀 더 누리고 싶거든요. 제가 미래에 이렇게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절 배려해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살겠다고 하면 기꺼이 따라와 주겠다고 했으나 제가 거절했네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미국 생활은 엄두가 나지 않아요. 뉴욕은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요. 어두운 거리가 많고 노숙자들도 많아서 여성이 밤에 혼자 외출하기에 위험한 점이 많거든요. 심지어 밝은 대로를 걷는다고 해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아요. 서울의 밤거리는 매우 안전하고 밝습니다. 어디를 가도 길이 잘 정리되어 있고 불빛이 끊기지 않아서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 혼자 걷는 길이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배려하며 걷고 CCTV도 많아서 안심이에요. 처음에는 CCTV가 개인을 너무 감시하는 것은 아닌가 의아했는데 지금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고마운 시설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점 또 하나는 심야에도 운행되는 대중교통들이에요. 특히 엠버스라는 심야 전용 버스가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최근 성인 영어 강의를 맡아서 늦게 끝나는 날이 있는데 엠버스 덕분에 걱정 없이 퇴근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저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골목마다 있는 24시간 편의점입니다. 뉴욕에도 편의점은 있지만 24시간 편의점이 이렇게나 흔하지 않아요.
뉴욕의 24시간 편의점은 대체로 대형 체인 매장에 국한되고 한국처럼 골목마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또 그마저도 가게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가기엔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의 24시간 편의점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늦은 밤에 배가 고프거나 필요한 물건을 급히 사야 할 때 항상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적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저의 한국 자랑은 미국 친구들한테나 해야겠어요. 이렇게 좋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해준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인의 따뜻한 정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게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꼼꼼히 다 챙겨볼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행복하시길 찐감동TV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